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도로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만들면서 방송을 하게 됐네요. 네, 뭐 오해하실까봐 그런데요. 도로공사 현장에 나와서 일부러 방송을 녹음하는 게 아니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녹음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로공사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잘 되는 분들이 오시면 잡음이 많이 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충북에서 손님 모셨습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네, 로컬 크래프트 브루어리 홀리데이의 이지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웠어요. 네. 반갑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로컬 크래프트 비어를 양조하고 있는 홀리데이의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네, 뭐 네. 나중에 녹음 끝나고요. 네. 들어보고 이 도로공사 소음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제가 음악을 깔아서라도 좀 어떻게 좀 커버를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나름 오늘 방송은 인더스트리얼 분위기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저희 열심히 청취해주신 분들은 네. 환상의 세계에 빠지실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까마귀 소리가 계속 들어오더니. 또 그런 네. 그런 거 약간 길조라고 하지 않나요? 약간 좀 다른 일들이 있으면은 좀 길조라고 하시던데. 좋네요. 네. 지난번 글쎄요. 에피소드까지 종교 편향 방송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무속 신앙으로 가죠. 예. 네, 이거 참. 뭐 진짜 로컬 방송에 하루는 산에 가고 하루는 도로에 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항상 두 분 계속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있어요.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홀리데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이제 충북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고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충북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맥주에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는 재밌는 양조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홀리데이라서 재미있는 양조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홀리데이는 왜 홀리데이인가요? 이 홀리데이라는 이름이 사실 되게 단순한 그 생각에서 나온 건데요. 저희 이제 양조하시는 분께서 영국에서 펀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가봤는데 그분들은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이제 저희는 뭐 회식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이제 수다를 떠는데 그분들은 이제 펍에서 수다를 떨면서 집으로 이제 한 8시, 9시 되면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보면서 좀 이분들은 주류를 즐기는 게 부어라 마셔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청주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홀리데이라는 이름의 시초. 되게 단순하죠. 휴일, 그렇죠. 휴일, 뭐 축제 이런 의미가 축제 있잖아요. 이제 저희 맥주를 마시면 좀 하루를 좀 편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예. 뭐 퇴근길 이런 식으로 이름 그렇죠. 그렇게 안 지으신 거네요. 네, 그게 좀 이제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저희 청주가 사실 좀 노잼 도시 또 이런 그런 좀 불운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타이틀을 없애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청주의 성심당을 만들자라고 이제 처음에 모토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재밌게 만들어 보자 맥주도 사실 크래프트 비어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악동 이미지가 있어요. 이 산업 자체가. 네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 맥주에 이제 탄압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독창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그런 악동 이미지가 있어서 좀 그런 이미지를 살려서 우리 맥주는 좀 재밌게 만들어 보자. 사람들이 딱 들으면은 맛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도 좀 느끼게 해보자라는 그런 이름에서 조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그 제품 로고를 보면은 네. 그 재밌게 되어 있는 거군요. 보면 이를 질끈 물고 막 네. 선글라스 끼고 막 하늘을 바라보며 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홀리데이라고 치시면은 그 이제 저희 로고가 뜨는데요. 그 로고 보시면은 어느 한 뽀글머리 하시는 그 사람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이를 질끈 다무는 그 표정이 있는데 이 표정이 사실 저희 양조하는 분의 사진을 그냥 그대로 만든 거예요. 브루마스터 분 사진으로. 예. 그 이제 헤드브로의 그 얼굴을 그대로 만든 건데 이 표정이 어떻게 나왔냐면 맥주를 이제 유럽에서 마시다가 너무 맛있어서 이제 하는 그 표정을 그 순간으로 찍은 거예요. 광고에 보면 한 잔 딱 들이키고 그쵸. 얼굴 찡그리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고 찍었는데 요거를 로고로 만들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 좀 잘 표현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사실 이거 만드는데 되게 쉽게 만드시더라고요. 디자이너 분이 이게 아무리 있으니까 그냥 예. 스토리가 있으니까. 예, 뚝딱뚝딱 하시더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신. 아 그럼 팀 내부에 네. 디자이너분도 계신 거예요? 저희 이제 팀 내에는 아니고 이제 저희 지인, 크루들. 예, 아. 지인분께서 그냥 뚝딱뚝딱, 예,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계속 뭐 팀원들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어떻게 구성이 된? 저희 팀은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총 3명, 그리고 이제 같이 도와주는 분 한 4명 있는데, 저희 처음에 시작했던 그 3명이 좀 스토리가 재밌어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가 대학교 생활을 했을 때, 그런 이제 청년 활동? 네네. 그런 강연을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대외 활동을 제가 직접 만들었었어요. 아 학교에서요? 예, 학교에서 그냥 요런 거 하고 싶은데 좀 해볼 사람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모았는데 한 4명, 5명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연을 기획을 했다가 좀 청년들이 뭔가 이제 실행력 그리고 이제 취업에 관한 고민들을 조금 이야기로서 풀어주고 싶어서 강연하시는 분을 제가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친 실행력이라는 이제 그 책을 저자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이제 강연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팀원으로 오게 됐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공동 대표가 팀원으로 오게 됐고 그 강연을 듣고 이제 양조하는 친구가 나도 그 실행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나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어라고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자마자 바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양조를 막 배우는 거예요. 양조 그 교육을 1년짜리를 막 배워서 이게 이제 일에 이제 미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 양조를 배우고 오신 분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오, 예. 들어갈 때는 꼴찌였는데 나올 때 네. 수석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약간 그런 스토리를 또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고서 이제 이거야 그러고 하늘 바라보며 일을 지금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포즈가 나온 거고요. 네, 그렇게 또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양조하는 친구가 제가 만든 강연을 듣고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걸 저도 몰랐는데 이제 강연을 만들고 1년 뒤에 이렇게 만났거든요. 네네네. 어쩌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양조를 배워온 거고. 예, 그 사이에 이제 그 친구는 양조를 배워왔고 저는 이제 판교에서 이제 좀 스타트업에 관련된 그런 그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조금 경험을 좀 쌓았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잘 모였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저도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네. 그러면 요걸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된 팀이 저희 홀리데이 팀입니다. 네. 어쨌든 로컬 크래프트 브루어리라고 처음에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자 맥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네. 예, 그다음에 홀리데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방향에 가려고 그러는 건지 네.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근데 요즘 뭐 크래프트 비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네. 예, 조금 좀 구닥다리 얘기지만 한때 수제 맥주라는 말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맥주를 손으로 만들지 지금 발로 만드나 막 이러면서. 맞아요. 무슨 네. 약간 저가형 안주들하고 묶어서 같이 파는 샵들이 많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수제 맥주 얘기 좀 나오더니 갑자기 그게 좀 제가 던진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는지 네. 크래프트 비어로 이름이 바뀌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행이 네. 좀 이렇게 네. 근데 그 수제 맥주라는 말이 근데 아까 그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로 그 논리로 시작을 해요, 사실. 대기업은 그러면은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발로 발로 만드냐? 만드냐?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수제 갈비라고 그러면 그쵸. 갈비를 뭘로 만들지? 뭐 예. 이런 예. 예,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갈비를 어떻게 손으로 만들어요? 살이 찌워지면서 갈비에 살이 붙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 이제 수제 맥주라는 말을 들으시면은 조금은 처음에 이제 워낙 대중화된 단어다 보니까 맞습니다 얘기하시는데 이제 업계 사람들끼리에서는 수제 맥주라는 표현을 안 쓰죠. 크래프트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로컬 정신이랑도 그쵸. 비슷한 개념인데 본인의 신념과 철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인데 맥주도 그거를 모두 통틀어서 이제 수제 맥주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그렇죠. 예,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약간 조금 그렇게 꺼려하는 단어로 들리더라고요. 수제가 한동안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네. 것과는 다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쓰인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다 수제죠. 예, 그래서 사실 네, 맞습니다. 손으로 안 만든 게 어딨어 사실 다. 내가 딱 네. 생각만 하면 바로 만들어지면 거의 초능력이고. 그렇죠. 네, 네. 뭐 소환하는 거지만. 그렇죠. 네. 창조하는 거죠 그거는.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
대기업 맥주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뭐 카스라든가 네네네네. 뭐 테라, 테라, 예, 뭐, 그렇죠. 무슨 뭐 하여간 뭐 화이트, 예, 화이트 예, 뭐 이런 것들 필라이트 이런 네. 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은 맥주는 굉장히 대규모 시설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정상적인 상식으로 굳어진 게 네. 맥주는 대기업만 만들 수 있는 거야. 네네. 뭐 예를 들면 소금하고 설탕하고 다 대기업 브랜드 붙어서 나오잖아요. 네네.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 이게 작은 데서는 하기 어려운 건가 봐. 이런 생각을 그런 잘못된 상식이 굳어졌을 수도 있는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그 크래프트 비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건지. 크래프트 비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작이 된 거는 이제 한일 월드컵 때 2002년 한일 아, 월드컵 네네. 때가 시초였어요. 그때 이제 법안으로 이제 제정이 된 게 뭐냐면 그런 이제 홈브루잉이라고 하는 그런 집에서 양조하는 그 법안을 그때 풀어주셨어요. 정부에서.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수제 맥주가 이제 시작이 된 아,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계기가 된 그거였던 계기가 거고. 그건데 근데 그렇게 법안을 풀어줘도 아직 세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규모로서 만드는 거에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천천히 그 산업이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법안도 주세법도 아예 바꿔주시고 굉장히 조금 오픈 마인드로 조금 바라봐주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업계가 아마 계속 성장할 그럴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이후에 네. 지금과 같은 이런 문화가 생성이 될 때나 수제 맥주란 그쵸.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워낙 또 이제 한일 월드컵 그러니까 맥주 관련돼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맥주 마시고 그때 다들 그때 계셨었으니까 그때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대한민국이 네네네. 막 술도 막 엄청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조금씩 풀어준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수제 맥주라는 아이템 그리고 이제 산업이 보였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한일 월드컵 얘기가 되게 오래된 얘기라 모르시는 그쵸. 분들도 계실 예. 건데 그때 좀 상황이 재밌었던 게 마케팅 열풍이 좀 불고 여러 대형 회사든 중형 회사든지 간에 네. 어떻게든 이 특수를 타고 물건을 팔거나 응원을 하자 이러다 네. 보니까 모이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그쵸. 요즘 같은 코비드 19 아. 때는 못 만나지만 되게 추억의 한 장면이네요. 그때는 사람들이 네. 저희는 지금 촛불로만 봤던 그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막 그거 축구 더 응원을 했죠. 했잖아요. 그거 더 했죠.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맥주를 마신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갑자기 모여서 치킨을 나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치킨에 뭘 먹어야 되죠? 맥주를 넣어 먹었더라고요. 그쵸. 그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약간 뭐죠? 치맥 이런 단어도 없었어요. 그쵸,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킨하고 맥주가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치맥이라는 단어가 막 생겨났고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파트 단지 하나에다가 스크린을 크게 설치를 하셔서 거기다가 빔을 쏘셔서 그렇게 맞아요. 그 맞아요. 아파트 주민 전체가 그 이제 모여서 그쵸. 치킨이랑 이렇게 막 어르신들은 이제 어른분들은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막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막 보면서 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전설 같은 얘기네. 야 추억 속에 하는 어쨌든 그립네. 마을 잔치까지 확대된 네. 그 월드컵 응원 문화와 네. 그 사이에서 피어난 치킨 문화, 그렇죠. 네, 치맥 문화. 네, 맥주가 그렇죠. 달라지기 시작했다. 네네네. 저희들끼리 이야기죠. 어쨌든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연도는 그게 맞아요. 2002년도부터 그 풀어졌었거든요. 네, 그럼 다시 홀리데이 역사로 돌아가면은요. 네. 그러면은 그 맥주를 만들어 보자라고 의기투합한 때가 언제인 건가요? 그게 2018년 12월. 오, 2018년 12월. 얼마 안 됐죠. 예. 네, 그럼 2002년 월드컵대로 환산해 보면은 16년 후에 네. 그 맥주 문화가 네. 이제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네네네. 그런 게 되는 거군요. 예, 사실 이제 원래는 그 이전부터도 이제 2017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동네에서 그런 작은 맥주 파티를 조금 했었어요. 네네.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뭔가 저희가 만든 맥주를 대접해드리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방에서 20리터 정도는 저희가 이제 손으로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긴 했었거든요. 진짜 수제군요. 예, 그거는 진짜로 이제 손으로 만든 건데 물론 그렇게 이제 돈을 받고 팔면은 불법이라서 그냥 무료로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피드백 받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저희 홀리데이 파티라는 그 이제 문화의 시초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만든 맥주를 평가받기도 하고 좀 더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7년
겨울부터. 예, 네.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월드컵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네. 홀리데이에서 만드는 음. 로컬 크래프트 비어. 네. 네. 이제 입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홀리데이 로컬 크래프트 비어의 취지는 파티에 있는 거군요. 아, 그렇죠. 저희는 네네. 항상 노는 걸 또 좋아해서 저희 3명이 다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분, 20분만 모였는데 지금은 하면은 물론 올해는 거의 못했지만 이제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최소 한 40명 정도는 그 좁은 공간에 꽉 차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전 조금 약간 관찰하는 입장에서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 게요. 2002년 얘기가 나와서 네네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광장 문화를 즐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소년이 16년 뒤에 이 문화를 맥주로 풀겠다고 나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 그 스토리 되게 예. 써도 되나요, 저도? 좋은데요? 예. 네. 그 스토리는 저희가 쓴 게 아니라 그쵸, 본인 그쵸. 스토리예요. 제 스토리를 알려주셔서. 아, 예. 네네네. 2002년에 건강한 음주 문화를 체험한 인라인 스케이트 탄 소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술 먹고 인라인 탄 걸로 되잖아요. 일찍 끼우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그 이제 학생 때까지는 되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때 이제 그 문화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봐왔어서 그쵸. 좀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즐기는 거를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맥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도 외국산 맥주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네네. 맥주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에일 맥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요즘 IPA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누가 IPA 맥주라고 마셔봐. 그래서 특정 상표를 언급해서 근데 인디카를 추천해 주길래 인디카 인도 유명하죠. 맥주인가 하고 마시는데 뒤에 네. 보니까 메이드 인 USA인가? 예. 하여간 좀 그런 거 많아요. 네네네. 주요 보면 네. 일본 사케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써 있고. 네, 맞아요. 네. 뭐 하여간 뭐 그 주류 시장은 좀 그런 재미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담입니다. 물어보니까 왜 미국에서 만든 사케가 일본 것처럼 들어와요? 한미 FTA 때문에. 네,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미국 쌀 갖고 만든 미국의 로컬 주류라고 장르만 사케라고. 근데 그거 예, 그 그런 얘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여담으로 네.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카스 있잖아요. 네네네. 카스도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역수입해서 가져왔었어요. 아, 그랬어요? 몰랐네요.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서 예. 부과되는 세금보다 갖고 예. 오는 게 싸다. 네, 그게 더 싸서 오. 그 카스인가 하이튼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그 외국 회사에 팔려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또 주류가 꽤 예. 다양한 논의가 있군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맥주 종류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 지금도 맥주 사전이라고 정말 그 성경처럼 그렇게 그만한 좋아요? 책으로 해서 그 맥주 바이블 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어요. 오. 그 저도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맥주를 공부했었는데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 맥주도 많고 물론 제가 이제 대부분의 맥주는 알지만 그 맥주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맥주들도 국내에서 이제 흔히 마실 수 있는 맥주보다는 이제 조금 외국에 가서 마실 수 있는 예. 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는 맥주들을 조금 골라서 만들어내 보려고는 생각이에요. 아까 그 청주가 재미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에 연계되는 이야기라서 청주에서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좀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어서 청주에 가야만 만날 예. 수 있는. 뭐 네. 어찌 보면 진정한 로컬, 그쵸. 예, 로컬 브랜드. 이거 마시고 싶으면 청주로 와. 멀리 해외 나가지 말고 청주로 와.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맥주들도 이제 흔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보다는 조금 좀 매니악하지만 외국에서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네네. 맥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보통 우리가 그 쉽게 유통되어져서 네. 구입해서 사서 마시는 병맥주나 캔맥주하고 네네네. 생맥주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솔직히 생맥주도 네. 배달시키면은 네네네. PT병에다 담아서 오니까 왜 뭐 마트나 슈퍼에 가도 네. PT병에 담긴 그쵸. 맥주가 있고 그러니까 그쵸, 무슨 그쵸. 차이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퀴즈를 하나 내드려도 될까요? 퀴즈 네. 하나 내드리자면 상품 있나요? 상품은 저 여기 있는 맥주를 요 상품으로 가져왔는데 조금 마셔가지고 캔맥주하고 병맥주, 생맥주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 그 세 개 중에서 혹시?
그때 기분 따라 다르던데요. 기분 따라.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 맥주도 되게 기분 따라 맛이 달라지긴 해요. 네네. 근데 가장 맛있는 거는 캔 맥주가 가장 맛있습니다. 오. 오래됐다고 했을 때. 아. 바로 마시는 건 사실 예. 이제 바로 기계에서 뽑는 그게 가장 맛있는데 아니다. 그 기계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양조장에서 탱크를 뽑았을 때고 사실 제일 이제 시중에서 마실 수 있는 맥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건 캔 맥주가 가장 맛있어요. 아니, 그 생산 현장에서 먹는 거 말고 유통 과정으로 따지면 캔이 제일 좋다. 예,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맥주가 햇빛을 받으면은 그 안에 있는 효모가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병 같은 것도 이제 이 병에는 이제 갈색이라서 투과율이 있잖아요. 햇빛이 투과되면은 사람들 선글라스 쓰는 것처럼.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1%라도 이제 투과가 돼 버리면은 맛이 오래되면 변해요. 근데 그래서 맥주 패트가 색깔이 있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갈색인 이유가 이게 투과율이 99%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테라가 초록색 병으로 왜 만들었을까? 예. 그거는 한 60%밖에 빛이 차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테라는 초록병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의 또 영업 기밀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투명한 병에 들은 맥주는 어떻게 된 건가요? 투명한 맥주는 그거는 이제 카프리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카프리는 사실 굉장히 약하죠. 라이트 라거라는 그 종류인데 발효가 잘 안 되는 발효라기보다는 이제 가볍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아무리 발효가 되더라도 맛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이제 투명병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맥주 색깔 이쁘잖아요. 노란색으로 해서 그게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옛날 카피가 그 눈으로 마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빛이 제일 투과가 안 되는 캔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형상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라 그 다음부터 마케팅의 영역입니다. 네. 그럼 요즘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크래프트 비어는 다 그럼 생맥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탱크에서 바로 이제 병이든 캔이든 그냥 바로 거기다가 넣어서 이제 바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 과정이.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유통이 길어지면 과발효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유통이 길어지면요. 그렇죠. 유통이 이게 맥주도 효모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효모를 이제 여과하는 하기 전에 효모를 여과시켜요. 탱크에서 또 주입을 시킬 때 여과를 시켜서 그 여과가 얼마냐 됐냐에 따라서 근데 사실 여과가 된다고 해서 100%가 다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지난 맥주일수록 그 맛이 무뎌져요. 그래서 이거는 꿀팁인데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사실 때 뒤에 보시면은 이제 병입이나 캔입을 언제인지 날짜가 나와요. 그게 세 달 지난 거는 맛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 3개월 이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좀 마시면 맛있겠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트에서 진열돼 있으면 제일 안쪽 걸 꺼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손 끝까지 집어넣으셔가지고 끝에 있는 거 이렇게 집으셔야지 맛있는 맥주 마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저 때문에 좀 편의점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상한 사람 들어왔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닌가 모르겠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로컬 브루어리 요즘 브루어리라는 표현들 많이 쓰는데. 브루어리하고 크래프트 비어랑 같은 말인가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브루어리가 사실 이제 사전적 의미로 양조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와이너리라고도 부르죠. 와인을 만드는 브루어리를 와이너리라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이제 크래프트 비어는 이제 한마디로 크래프트 비어 이 맥주 자체에 대한 용어고요. 크래프트 비어 브루어리가 이제 온전한 그 맥주 양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크래프트 비어 브루어리는 이게 잘 와이너리처럼 이렇게 좀 세련되게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지만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트 비어라고 써있는 데는 그런 대기업의 공장에서 나오는 맥주가 아니라 개성 있는 그렇죠. 그런 소규모 양조장 크래프트 정신을 가진 그런 맥주를 취급하는 가게다. 그런 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브루어리라고 붙여놓은 건 우리가 맥주도 만들어. 직접 만든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가게에 보시면 브루펍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펍 안에 그 양조 설비도 다 있으셔서 그 가게 안에서 양조를 바로 해서 그냥 바로 판매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드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유통되던 맥주는 라거 맥주였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최근에 뭐 에일이니 뭐 IPA니 이렇게 나오면서 네네. 맛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계속 그렇죠. 느끼거든요. 네. 뭐 이유는 물어보면 뭐 이건 밀을 쓴 맥주라서 그래, 이건 뭐라서 그래, 이런 정도. 네네. 뭐 예전에 뭐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맥주 맛은 그냥 노란 맥주와 흑맥주가 좀 맛이 달라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점점점 맛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맛이 다른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맥주의 맛을 판별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스타일, 그리고 이제 색깔, 이런 그 향기 이런 걸로 이제 대충 감이 잡히는데, 사실 그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굉장히 이름 삐까번쩍하고 막 라벨링 되게 예쁘고 하지만 보면은 막 되게 영어로만 돼 있어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 맥주가 이제 바이젠이라는 예. 맥주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보이는 페일에일하고 IPA 그리고 라거, 요 한 네 종류 정도를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라거라고 하면 이제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치킨집이나 호프집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생맥주. 그가 얼마 이제- 주세요 하면 예, 나오는 거. 그렇죠. 500 주세요 하면은 바로 나오는 그게 이제 라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젠이라고 하면은 이제 호가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네. 많은 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네, 이게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대명사처럼 됐나 봐요. 그렇죠. 거품 좀 뽀얗게 예, 나오고 예. 예. 그 조금 단맛 비슷한 예, 느낌으로, 맞아요. 예. 향기가 이제 약간 바나나 향 나고 네네. 좀 이제 달고 부드러운 이렇게 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젠은 밀맥주다라고 그냥 예.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맥주라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마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맥주가 바이젠. 그리고 이제 페일에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호흡의 캐릭터가 조금 들어간 예. 그런 맥주예요. 원래 이제 페일 에일이라고 하면은 페일이 이제 영어로 밝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밝은 맥주라고 해서 페일 에일을 보시면은 되게 노랗거든요. 네네. 샛노란데, 그래서 이제 페일 에일이랑 붙었는데, 이제 이 맥주 스타일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한 그런 맥주예요. 그래서 그 맥주 스타일이 거의 한국에서도 이제 들어온 건데, 거기는 이제 호흡의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살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페일 에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향이 좀 호배 향이 나는 그런 맥주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트러스 향이라고 오렌지 향 네네네. 되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페일 에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이 호배 향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IPA를 드시면 됩니다. 이 PA가 이제 페일 에일의 줄임말이거든요. 아. 예, 예. I가 이제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네네. 편집장님 말하신 것처럼 이거 인도에서 만든 맥주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 역사를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영국이 인도를 이제 그 지배했을 그쵸, 때 네.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이제 수출을 하면은 대서양을 건너다 보니까 이제 맥주가 맛이 변하는 거예요. 맛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흡이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맥주의 방부제 역할. 그럼 이제 방부제 역할을 더 많이 넣어보자 해가지고 호흡의 캐릭터가 더 가미된. 그래서 이제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도가 원산지가 영국에서 예. 인도까지 보내는 예, 동안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 그 인디아가 스토리로 인해서, 역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맥주 이름이 인디아 페일 에일. 예. 그래서 호흡이 좀 쓴맛이 나는데, 이제 페일 에일보다는 좀 쓴맛이 조금 가미되는데, 이제 맥주를 조금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이 맛을 또 즐기시더라고요. 또 약간 매니악하게. 예. 네. 오늘 로컬 맥주 연구가 이지민 선생님을 모시고 어쩌다 보니까 맥주 강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야, 이게 뭐 각종 크래프트 비어나 네네. 로컬 브루어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좀 더 이런 상식을 통해서 네, 그쵸. 새로운 관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왜 로컬에 이제 브루어리들이 생겨나는지, 크래프트 정신이 로컬 정신과 맞닿는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네네네. 이런 다양한 맥주의 종류들이 이제 이런 네. 차이가 있어서 네. 지역마다 나는 특산물이라든가 어떤 역사성 스토리에 따라서 맥주의 네. 맛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아.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맞다 하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2부에서 본격적으로 홀리데이 맥주 개발사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